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낮에는 이제 공개 방송을 좀 했고요. 낮에 하는 방송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 트럼프 수혜주. 네.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 구체적으로 또 뭐가 올라왔는지가 더 나와서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거 앞서서 이제 시황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시황 얘기할 때는 그 미국의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 거 말고 미국 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 얘기해드릴 때는 뭐 이제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갤럭시아 머니터리, 웨이브 일렉트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제가 평상시에 언급 안 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목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공략해도 괜찮고 요런 건 좀 별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를 이렇게 종목수만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딱 몇 개를 딱 찍어서 요거는 이래서 좋고 요거는 이래서 안 좋고 요거는 이래서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이라기보다 평가를 좀 해드리죠. 네. 자, 그럼 볼까요? 자, 일단 오늘 지수는 그냥 조용히 잘 끝났죠, 그죠? 코스피 0.1%, 코스닥은 0.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 움직였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는 그냥 오늘 조용하게 끝났죠. 큰 등락이 없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볼까요? 외국인이 700억 정도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고, 기관은 1200억 정도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많이 샀죠. 평상시보다. 아무튼 금융투자만 샀다. 보시면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다 팔았어요. 금융투자만 혼자 사줬거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줬고, 그죠? 업종 체크할게요. 업종을 체크해보면 오늘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 오늘 삼성전자가 2% 올라서 끝났고, 오늘 우리나라 대형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맨 위에 1등 삼성전자만 2.7%, 그죠? 밑으로 보시면은 쭈루루룩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크게 급락은 없는데 크게 오른 것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2차전지 아저씨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여기 보시면 나 진짜 아유, 나 2차전지 물리신 분들 진짜 아이고 그렇게 뭐라고까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보세요. 시가총액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예요. 별로 안 좋다고. LG화학도 마이너스 2%. 힘 못 쓰잖아요,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쪽에는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시가총액 20위 안쪽으로 보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고, 삼성전자 혼자 오늘 애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패스, 그죠? 네. 패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뭐하고 있냐면 그 삼각수렴형 돌파하고 잘, 그쵸?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역시 패스. 뭐 잘 가고 있는데 뭐 추가로 할 얘기는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전에 방송할 때 얘기 드렸지만 그 미국이 9월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100% 한다, 그 소리예요, 그죠?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보시면 그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막 급등했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7% 급등했죠, 그죠?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아요. 그리고 수급이 좋으니까 차트가 좋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도 오늘 급등했고,
그죠? 지금 6%. 아, 이거 엄청 센 겁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이 GS건설이 작년에 그랬나요? 하여튼 뭐 부실건설 이런 걸로 그죠? 순살자이. 요거 욕 많이 얻어먹었죠?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된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잘 기억을 해두세요.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실물 경제에서 그 금리 인하한 거를 느끼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이해가세요? 그 금리 인하를 했어요. 돈을 푸는 건데 그게 일반 개인들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딱 느끼려면은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걸려요. 그거는 정책적인 이제 그 대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이해가셨죠? 금리 인하했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바로 안 오르나요? 좀 걸린다니까. 부동산 지표는 선행지수가 아니에요. 동행이나 후행지수로 보는 거지. 근데 주식시장은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보다 부동산이 먼저 주식시장이 먼저 지금 들어선 거예요. 바닥도 먼저 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올라가고,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안 변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아까 보셨지만 코스피 지수 다시 보시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6월 중순부터니까 아무튼 야무지게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뭘 보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EWI라는 건데, 티커가 EWI고요. 여기는 종목 코드 우리는 숫자로 치면 여기는 알파벳으로 치잖아요. 그죠? EWI라고 쳐 나오는데 정식 명칭은 iShare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라는 겁니다. 요즘 옛날에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보통 옛날에 어떻게 활용했냐면,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거 급등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던 건데,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지수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환율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서 이제 상승 돌파해서 가는 거,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럼 미국인들이 거래하는,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한국 지수는 어떠냐 이거죠.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생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저항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만 오면 못 올라오고 떨어졌죠. 그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이 뭐예요? 삼각수렴형이죠. 다 나온다니까. 사기국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선만 걷다 하면은 삼각수렴형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오잖아, 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돌파했어요. 언제? 지난주에 이미 돌파했다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주겠다. 여기 돌파한 게 7월 5일이니까 지지난주죠. 돌파했다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줄다가 탁 늘면서 올라왔죠. 그러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니까. 이해 가셨죠? 그죠? 돌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갖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믿으시라고. 시간을 자꾸 질질 끌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빨리 걷어들이지 않으시면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손해 안 봐요. 제가 왜 손해를 봐요? 저 회원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고 그렇게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회원들도 많이 따라오셨어요. 그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손해 보는 거지.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제가 무슨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을. 아니 잘 되실 거라고 좋은 얘기만 해줬는데 왜 싫어하냐고. 그죠?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파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기 앞에서 많이 해드렸지만 M7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그 걔네들만 많이 올라가서 미국 주시장도 왜곡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그만큼 안 따라오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더 심해요. 뭘 보면 되냐면 이걸 보면 돼요. 이게 러셀 1000지수라는 게 있어요. 러셀 1000.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00위까지, 그러니까 대형주겠죠, 그죠? 미국, 우리나라 말고 미국. 잠깐만요. 이게 뭐냐, 이거 3000지수고 이게 이제 러셀 1000지수예요. 10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대형주들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미국의 이 대형주를 대표하는 이 지수가 잠깐만 좀 주목으로 봅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했을 때가 여기서부터예요. 주룩. 자, 그리고 쌍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올라왔어요. 열심히 올라왔는데 이 미국의 대형주가 과거의 고점이 여기였죠, 그죠? 여기를 돌파한 게 언제냐?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 미국 대형주 지수가.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촥 하면 또 가는 거죠. 그렇죠? 원래 돌파했다가 누르면 한참을 쉬는데 양심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많이 갔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랑 이제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제가 저녁 방송 때도 한 2번인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러셀 2000 지수. 러셀 2000 지수는 뭐냐면 중소형 지수예요. 중소형 지수. 근데 똑같이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는 정고점이 여기예요. 뭐 볼 것도 없죠.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여기고 여기였거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이제 거기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다시 보실래요?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어디를 뚫은 거예요?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고점 있죠? 여기를 이제 막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EWI 있죠? 그거 다시 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잘 못 듣는 얘기니까 잘 들어두세요.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해준다고. 몰라서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여기도 그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했던 5월 그 전후잖아, 그죠?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여기를 뚫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나 간다 이제. 응? 어우 지겨워. 3년 조정받았네. 충분해. 3년이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도 요즘에 시간이 남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저 때는 군대에 이제 22년 2개월 갔다 왔거든요. 아니야, 얼마였지? 맞아요. 저희 2년 2개월 갔다 왔어요. 저는 네. 2년 2개월짜리. 네. 26개월이었어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군대 갔다 온 기분이에요. 여기 뚫었죠, 그죠? 차트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도 지금 어디를 뚫은 거예요? 여기를 뚫어서 올린 거라니까. 그럼 뭐예요? 나 갈 거야,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러셀 2000 지수.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제가 사기꾼 된 것 같아 막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 똑같아. 주봉 차트인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삼각수렴형이잖아요. 무슨 삼각수렴형 무슨 전도사가 된 것 같아, 전도사. 네?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그죠? 네. 사람 헷갈릴까봐 거래까지 실어줬잖아요. 거래가 감소하다가 팍 튀어나오죠? 이거는요, 이번 주 게 아니라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주봉. 그죠? 그럼 뭐예요? 나 확실하게 뚫었으니까 믿어 의심치 마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아까 이건 이제 어제 거겠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날 보면은 러셀 천지수, 즉 대형주는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0.6% 올라갔어요. 일봉으로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는 얼마 갔냐? 1.1% 급등했어요. 그전엔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래 확 늘어난 거 보이시죠? 뚫었다니까. 여기서 양봉 세게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미국이 CPI 발표했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급등했고, 그 다음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했는데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어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수치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피격 총에 이제 피격을 당했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미친 사람으로 계속 묘사를 하는데, 뭐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트럼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론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나 아니면 뭐 주요 방송국에 나오는 정치평론가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식쟁이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도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낮에 트럼프 수혜주 얘기 많이 해드렸고, 좀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낮에 얘기 못했던 것들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으세요? 야, 이거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아니, 되겠냐고. 낮에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둘 다 나이가 많잖아요, 둘 다. 그죠? 네. 할아버지들이신데, 둘 다 이제 뭐 인지 능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한 사람은 치매 뭐에다가 저기 또 실수했잖아요. 젤렌스키 보고 푸틴이라고 그러고 막 오락가락 했거든요. 나토 연설할 때 막 갑자기 승질내고 막.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 전형적인 증상이라는데, 근데 한 사람은 총 맞고도 막 쇼맨십이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라 이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미국장이 좀 있으면 열릴 텐데, 미국 증시, 미국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떠나서 저걸 보시면 돼. 금리, 채권금리, 채권 가격, 환율, 달러 있죠? 동향을 잘 보면 돼. 유튜브 많이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관련된 걸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인 나라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트럼프를 너무 안 좋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방송 출연을 잘 안 해요. 왜?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트럼프 나쁜 사람인데 트럼프 옹호하네? 저 사람 극우인가? 이런다.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욕을 얻어먹으니까 출연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극우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근데 또 이제 너무 반대 거, 그죠? 맨 오른쪽 거 너무 끝에 있는 거, 그런 거 들으시면은 이상해지니까 그런 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내일 시장 반응을 살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낮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 쭉 얘기해드렸는데,
저희 방에서 오늘 이제 일신석재 잘 팔았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1등으로 이제 상한가 갔는데 아침에 시초가 29% 급등했을 때 이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40% 수익을 내고 마무리됐고요. 오래 안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샀으니까 지난주에 샀지. 정확히 2주 전이죠. 12일날 샀지. 아니 7월 4일날. 죄송합니다. 7월 3일입니다. 2주 됐다. 2주. 그지? 잘 아주 수익 내고 끝냈습니다. 딱 2주 걸렸어. 2주 동안에 40%면은 좋은 수익입니다. 그죠? 네. 끝냈고 이제 이거 팔았으니까 이제 다른 종목을 추천을 해야죠. 오늘 일부러 회원들한테 매수 사인을 따로 내지 않았어요. 매도 사인만 냈어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상한가 갖다가 풀려가지고 지금은 모양새가 안 좋죠.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끝났으면은 오늘 진짜 100점짜리 주식이었는데 상한가가 풀려버렸거든요. 상한가가 풀렸다는 거는 뭐냐면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 행주. 저도 이제 설거지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설거지 할 때 그 집에서 쓰는 하얀 그 면으로 된 이제 면 그 행주가 있어요. 그걸 그릇 닦고 딱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깨끗한 행주로 저는 뭐 김치 국물이나 그런 거 못 닦겠더라고요. 제가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깨끗한 행주가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럴 때 따로 쓰는 행주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기서 그냥 상한가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주 그냥 깨끗한 하얀 행주인데 그죠? 이거 깨지면서 시간이 질질 끌고 마지막에 여기도 깨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행주가 벌레처럼 됐어요. 굉장히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한참을 몇 시간이야 이거 5시간 정도 횡보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매물대 무지하게 쌓였어요. 세력이 여기서 삭혔어요? 모르지. 세력보다는 개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려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음봉 세게 매물대도 생겼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게 끝났는데 이 차트를 무시하면서 올릴 만한 호재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뒤에 나오거든요. 아니 옆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을 못 잡았냐. 뭐 얘기 들으니까 뭐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이 누가 총 들고 위로 올라가니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처음에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지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뭐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나와서 술렁거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낮에 이제 얘기해드렸던 종목들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해드릴게요. 자, 종목들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트럼프 세주로 오늘 올라간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종류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인맥주죠. 두 번째는 방산주, 세 번째는 원전주, 인맥,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코인. 왜냐면 원래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좀 됐어요. 얼마 전에 바꿨어요.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 표 좀 얻으려고 바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총 맞고 나서 총 맞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총 맞고 나서 코인 관련 좀 올랐어요. 요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두 글자씩만 쓸까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바이오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형 제약사 규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소형 제약사들이 좀 낫겠죠. 이런 것들. 인맥 관련주 중에 이제 우두머리는 누구였냐면 저기죠. 아까 일신석재. 요거하고 인디에프가 갔는데 저기도 있다 참. 남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도 있어. 인디에프가 힐러리 테마주가 맞아요.
얘기해드렸죠,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왜 그 대북주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갔었어요. 네, 맞아요. 저 아침에 이거 힐러리인가 그랬는데 대북 경협주 간 것도 맞아요. 대북 경협주가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그 철도 있죠, 철도 관련주도 갈 수 있어요. 네, 러시아 때문에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는 두세요. 그리고 SG 이걸 많이 갔죠, 그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되고 많이 이래저래 되는데 SG가 많이 갔거든요. 이거는 잘 끝났어요. 자, 차트를 좀 이제 좀 세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SG는 지금 사긴 좀 늦었죠. 이미 급등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물려 있냐면 여기에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 사이에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2,000원하고 2,200원 사이에 많이 물려 있어요. 일명 좀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물려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네.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분도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일 올라오면 팔아버리자, 그죠? 네, 그분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그냥 좀비처럼, 초점 잃은 눈빛, 계속 읊조리죠. 본전 이러면서. 네.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불어 뜯을걸요? 매물도 엄청 세다고요. 굉장히 들었다 놨다 잘했어요. 잘하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내일 바로 매물대랑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모으벨트 이건 낮에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차트 초보가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겠죠. 거래가 다 있거든. 그리고 오늘 10,000원 돌파 못했는데 10,000원은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심리적인 가격대, 심리적인 매물대인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거를 들어간다? 자살행위입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한가가 어떡할 건데? 가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예요? 좀 무리죠. 일신석재도 팔아버렸는데 우리는 아침에 그냥 깔끔하게 나가면서 왜 그러겠어요? 상한가 가면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지지하다가 떨어졌죠? 지지하다가 그러면 저항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냥 아니 상한가 갔었잖아요. 상한가 갔다가 풀릴까봐 그냥 성가시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풀린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1년 지났죠? 2년 지났어요. 이 사람이 매일같이 일신석재를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지. 이때는 또 트럼프 수혜주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 이거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안 풀릴 것 같죠. 근데 한 2-30분 있다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2-30분, 1시간 지나서. 이 사람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왜 상한가 갔지? 왜 갔지? 뭐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2-30 상한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런 종목이 상한가 가면은 자리 뜨지 마시고 2-30분 정도 지켜보셔야 돼요. 풀리나 안 풀리나. 네. 보통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인 관련주로 올라온 게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기술 투자. 이거는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자, 질문해 볼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생각하시고 2월달에 이만큼 급등했는데 거래가 참 많죠, 그죠? 네. 그리고 조정을 쭉 받았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수혜주 코인 관련해 가지고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내일 뭐 상한가 안 가고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급등 나오면 안 되지. 추격 매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수할 기회를 주면 한번 사보는 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종목 3개를 더 질문을 할 거예요.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괜찮다고 보느냐? 이미 이 급등에 대한 충분한 조정을 받았거든요.
충분한 조정을 받았는데 또 여기 5월달에 다시 한번 방향 틀으려고 들었다 놨다까지 했는데 소심한 개미들이 6월달에 이제 증시가 조금 빠지니까 그때 손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과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술 투자는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했겠죠. 그럼 뭐예요? 확습권이잖아요. 근데 변심한 개미들이 투매하면서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트럼프 이슈로 다시 안으로 쏙 들어왔죠? 그럼 사야 돼? 그러면 사도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다시. 원래 그냥 알아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이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선 있죠. 요 선이 다시 깨지면 안 돼요. 그때 깨지면 손절해야죠. 그죠? 여기를 버티고 있으면 요 일대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트코인 시세를 좀 보고 왔는데 반등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괜찮다. 코츠 테크놀로지 이거 어때요? 신규 상장한 지 이제 1년, 만 1년 정도 이제 돼가는 회사인데 이건 어때요? 네,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기간은 짧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거의 3만원까지 갔다가 2만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30% 정도 아주 건강한, 이게 건강한 조정이거든요. 네. 건강한 조정이 뭐예요? 자기가 먹은 거 거의 다 토해낸 거죠. 네.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6월달에 그렇게 웬만한 종목들이 떨어질 때에도 이 종목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었어요. 거래도 있고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거죠. 근데 그 총재의 오늘 트럼프 이슈로 15% 급등, 거래도 꽤 많이 나왔죠. 괜찮은 거예요. 단점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다 마음에, 그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무기, 방산 쪽이에요. 이런 종목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장점인 거죠. 그다음에 웨이브 일렉트로, 이 친구는 지금 사기가 이거는 별로죠. 아니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별로죠. 왜냐면 거래가 너무 세. 터졌어요. 이 거래가 21년도 이후에 여기 장대 음봉을 꽂을 때 있죠. 이때 이후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동안에 조용히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뭐 첫날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거는 악고점에 걸리기도 하고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글쎄요. 글쎄. 이게 보면은 가끔 어쩌다가 찔끔찔끔 올라간 적은 있는데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네.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건 어떨까요? 앞에서 이제 뭐 다른 걸로 많이 갔죠? 여기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그때 코인 좋지 않았나요? 그때? 그런 걸로 갔어요. 그때 아마 저기 증권형 토큰인가 그거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어때 보이세요? 14,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000원 초반 5,00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급등했어요. 충분히 조정 받은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죠. 어쨌든 오늘 들었다 놨는데 장중에 급등했었어요. 20% 넘게 가지 않았었나요? 23%까지 급등했다가 거래도 좀 있고 900만 주면은 많이 나왔죠. 7,000원짜리 끝날 때 6,000원짜리 6,000원짜리 주식이 900만 주 나왔다? 오, 되게 많이 나와요. 거래 풍성한 거예요. 좋은 건가요? 저는 이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코츠 테크놀로지 이거 보시면 우리기술투자지. 우리기술투자는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흘러내렸었지만 개미들 투매 때문에 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그랬으니까 그때. 근데 바로 들어와서 집 나갔다 다시 들어온. 근데 지금 갤럭시와 마이트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6월달에 투매가 나오고 말고 그냥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돌아섰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돼요. 정말 돌아서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밖에 살 게 없다. 트럼프 관련주들이 다 인디에프처럼 상한가 나오고 일신석재처럼 다 이렇게 뽑아서 선생님 도저히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갤럭시와 모니터리를 사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말고도 바닥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원전 쪽은요, 거기는 노다지요, 노다지. 그냥 가서 주스면 돼, 그냥. 응? 주스면. 근데 굳이 이거를, 그렇죠? 굳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 중에 또 올라온 거, 아까 코인 관련주인데 낮에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갖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주는 안 해서 코인 관련은 안 했는데 이제 그거하고 방산주 이제 좀 올라온 거 몇 개 이제 얘기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사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아갖고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제가 얘기한 종목들하고 아마 차트가 요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비스무리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보시고 판단 잘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다 됐는데, 공개방송을 내일 하루 더 합니다. 내일까지 하루 더 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안 그래도 김 실장님 오늘 그거 하신답니다. 잠깐만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실장님이 여자분이라서 꼼꼼하세요. 역시 여자분들이 꼼꼼해요. 아무리 봐도. 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한 것들을 다 설명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시면은 제가 트럼프 수혜주 얘기한 것보다 더 아마 거의 총체적으로 아마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돈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시황 잡아 드릴 때 해드렸던 얘기 중에 그거 잊지 마세요. 뭐냐면은 아까 EWI 한국 인덱스 펀드, MSCI 한국 인덱스 펀드하고 그거 뚫었거든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9월달에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걸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10월달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러셀 2000 지수, 그 중소형 지수가 제가 원래 작년 말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뚫은 거예요. 이제. 왜? 작년에 뚫으려고 머리 들었다가 거기서부터 엔비디아하고 또 가는 바람에 미국의 중소형주가 못 갔어요. 우리나라도 가다 만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쉬면 중소형주 장세가 열리는 거고, 그 안에서 주도주들이 튀어나올 건데, 오늘 그거의 시작이 뭔지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남들 잘 안 해줍니다. 저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건 무조건 주식이랑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저는 내일 낮에 아침에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